신라의 천년고도 경주에는 많은 유물과 문화재가 있는데요. 특히 황남동 고분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98호 고분 황남대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길이 120m, 높이 23m의 남분과 북분이 마치 표주박처럼 연결돼 있어서 멀리서 보면 거대한 쌍둥이 산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보실 문화영화에선 연결된 두 개의 고분 중에 먼저 만들어진 남분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분에선 150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60세 전후 남성의 유골이 금동관과 금허리띠, 또 금으로 장식된 칼 등을 착용한 그대로 출토돼 당시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영상에선 정확한 실측을 거친 뒤에 순차적으로 유물을 출토하는 세심하고도 과학적인 발굴 과정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역사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신라 문화를 대표하는 불국사. 석조 미술의 극치를 이룬 석굴암. 신라인의 천문대로 알려진 첨성대. 한국 범정의 대표작 에밀레종. 자연 속으로 벽돌 모양을 만들어 쌓아 올린 분황사탑. 신라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수많은 고분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이 무덤의 후손들이 한데 모여 전통적인 유교 의식에 따라 제사를 지낸다. 옛 신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에 가서 살거나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쓰던 여러 가지 용구와 무기, 마구, 그리고 장신구들을 시체와 함께 무덤 속에 묻었다. 신라 사람들의 이 같은 생각은 당시의 무덤을 발굴함으로써 입증되고 있다. 야외 고분박물관 조성과 신라시대 묘제의 정밀한 규명을 위해 미추왕릉 지구에 있는 155호 고분과 98호 북분에 이어 세 번째로 남분을 발굴했다. 서기 5세기경의 것으로 생각되는 이 무덤의 남북 길이는 120m, 높이는 23m로 왼편이 북분이고 오른편이 남분이다. 남분 발굴을 시작한 지 21개월 만에 묘실을 덮고 있던 적석층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적석은 봉토 정상에서 15m 깊이에 있었고 주곽과 부곽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동서 길이 21m, 남북 길이 12m로 주변엔 가구목을 설치했던 통나무 기둥 구멍이 있었다. (1975년 7월 10일) 주곽 적석층에서 첫 유물로 금제 드림 장식을 발견했다. 이 수식은 목곽을 덮은 다음 마지막 제사를 지낼 때 바친 유물로 짐작된다. 주곽 동편 자갈단 위에서는 금박이 나무 파편과 비단벌레로 아름답게 장식된 장식 파편이 발견됐다. 북분에서도 비단벌레로 장식한 마구 파편이 나온 바 있으나
이번처럼 뚜렷한 모습을 지닌 비단벌레 장식이 발견되긴 처음이다. 북분에서는 유골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나 남분에서는 치아를 비롯한 몇 가지 잔해 유골이 나왔는데 지금 보이는 것이 치아다. (1975년 7월 17일) 향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목관 유물 노출 작업을 시작했다. 목관자리는 끈적끈적한 물질로 꽉 덮여 있어 이것을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목관 내의 유물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며 피장자는 동편으로 머리를 두고 있었다. 다른 유물과 마찬가지로 목관 내의 유물도 정확히 실측해서 도면에 옮겼다. 남분의 부장괴와 목관 내에서 드러난 유물을 북분과 비교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부장괴 유물은 남분이 더 다양하고 양이 많으며 목관 내 유물은 북분이 더 다양하고 양이 많다. 목관 내의 유물 실측을 마친 1975년 7월 19일 금으로 만든 목걸이를 시작으로 목관 내 유물을 드러냈다. 금제 고곡을 달고 금실을 꼬아 줄을 만든 이 목걸이는 현대의 장신구를 방불케 한다. 북분과는 달리 남분에서는 요패가 고리로 연결돼 화판에 달려 있었으며 북분에 비해 요패 수가 적었다. 화대는 각종 드림 장식을 단 소형 요패 6개와 대형 요패 1개, 그리고 34개의 과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끝에 달리는 교구가 2개 있는 것이 특이했다. 목관 내에는 유물 외에 별다른 유골은 없었으나 금덩관이 있었던 머리 부분에서 피장자의 아래턱뼈와 치아가 생생한 채로 발견되어 발굴 조사원들을 긴장시켰다. 이 턱의 뼈와 치아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 60세 전후의 남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부장괴 유물도 정확히 실측해서 도면에 옮겼다.
부장괴 유물 중에서 제일 먼저 드러낸 것이 은제 경갑이다. 이 경갑은 옛날 무사들이 싸울 때의 정강이에 댔던 갑옷의 하나다. (1975년 7월 16일) 부장괴 한가운데서 금제 촛불형 관식을 드러냈다. 전면엔 무수히 많은 영락이 달려있으며 후면엔 금실로 뜬 자리가 있어 영락을 꿰며 달았음을 보여준다. (7월 26일엔) 은으로 만든 관을 드러냈다. 이 관에 달려있는 새의 긴 모양은 의성 탐리 1호분에서 나온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수법을 보이고 있으나 관 전체의 모양과 재료가 은이라는 점에서 신라 보관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같은 날 부장괴 중앙에서 깨진 유리잔 조각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원래의 모습을 잘 알 수 없는 데다가 너무나 폭삭 깨져서 이 유리잔을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잘라진 유리병 손잡이를 금실로 감아 이었다는 사실이다. 금실 이외에는 다른 적당한 재료가 없었을 것이나 이로써 유리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김새나 유리의 질로 보아 멀리 서역에서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유리병의 형태는 아름다우면서도 현대적이다. (1975년 7월 27일) 작은 청동제 시루 안에서 차곡차곡 포개져 있는 칠기 그릇을 발견했다. 이 같은 칠기 그릇은 모두 7개가 나왔는데 안면은 붉은색, 바깥면은 흑색의 오칠을 했고 비교적 넓은 추손대를 돌린 것이 유일한 장식이다. 그중 하나의 바닥엔 마랑이란 투자의 명문이 씌어 있었다. 주곽의 유물을 다 드러낸 다음의 모습이다. 이것은 완전히 유물이 제 모습을 드러낸 부곽 전체의 모습이다. 이 부곽의 동서 길이는 3.8m, 남북 길이는 5.2m로 여기에 꽉 차 있는 유물은 무기, 마구, 철정, 그리고 토기들이다. 주곽을 향해 부곽 왼편에는 여러 가지 말한장이 널려 있었다. 여기서 말한장 7개분이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나왔는데 그 중에는 안장에서부터 발걸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비단벌레로 장식된 희귀한 것도 있었다. 꿈의 세계를 그리는 세계 어느 나라 동화를 보아도 아름다운 말한장을 묘사할 때
금한장 아니면 은한장으로 묘사한다. 이에 비해 실제 생활에서 이 같은 말한장을 만들어 썼던 신라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위엄과 아름다움에 가슴이 설렌다.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은 화폐와 철제품 원료로 썼던 철정이다. 이 철정 위에는 무수히 많은 철제 화살촉이 깔려 있었다. 재미나는 것은 철봉을 10개 혹은 20개씩 다발을 만들어 새끼로 묶은 모습이다. 무수히 많이 깔려있던 토기 가운데는 닭뼈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있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그 가운데는 왕교도 발견됐는데 이것은 특히 농업학자들의 관심거리가 됐다. 부곽 바닥에는 45개의 큰 독이 나란히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이것은 독을 받쳐놓았던 밑돌이다. (1975년 9월 15일) 부곽의 유물을 모두 드러냄으로써 동편의 주곽과 서편의 부곽이 깨끗이 정리됐다. 부곽의 바닥엔 4개의 기둥구멍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곽을 받쳤던 기둥자리라 생각된다. 발굴 조사를 마친 다음 유골 봉안식이 있었다. 발굴 작업 중에 발견된 유골과 작업 중에 소중히 따로 모아두었던 목관 내 흙을 모두 제자리에 묻었으며 발굴 사실을 적은 치석을 남북분 양쪽에 똑같이 묻어 무덤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발굴 조사를 통해 북부는 부인, 즉 여자의 무덤이고 남부는 이 부인의 남편 무덤이란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 두 무덤을 마치 하나의 무덤처럼 표형분으로 만든 이유도 아울러 알게 됐다. (1년의) 고분 발굴을 끝내고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155호 고분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완전한 야외 고분 박물관을 조성했다. 이로써 신라 천년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경주는 말끔히 단장된 가운데 옛 고도로서의 기풍을 더욱더 풍기게 됐다.